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이제 위험물 기능사 실기인지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출제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되었죠. 2020년도부터 이제 변경되었고 앞으로 5년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 내용적으로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이제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 출제 기준이 나와 있죠. 거기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계 및 시공 이쪽만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출제 기준에서 여기만 바뀌고 나머지는 또 동일해요.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5년마다 이렇게 출제 기준이 바뀌는데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출제되는 문제도 이제 거의 이제 똑같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 설계 및 시공에서 문제가 거의 자주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경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출제 기준이 바뀌면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싹 바뀌는 게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개년 정도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길게는 막 10개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0년치. 딱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년치를 보시면 분명히 출제 기준은 2번이나 바뀌었을 건데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도 나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 기준이 같아요. 이거 빠진 것만 빼고. 그런데 이제 크게 바뀐 게 하나가 있죠. 합격 기준 60점이지만 이제 뭐가 바뀌었습니까? 작업형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게 가장 오히려 이제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에서 더 크게 와닿겠죠. 자,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작업형을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화면에 나오는 그 영상을 보고선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뀌었죠. 무조건 필답형 100% 그리고 시험 시간 1시간 반, 90분이죠. 90분 동안 봐서 60점 이상을 이제 받아야지 합격을 합니다. 기존의 필답형이 한 13문제, 14문제, 그리고 동영상 문제는 무조건 10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합해서 한 23, 4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필답형이랑 이제 기존에 출제되었던 작업형이나 사실상 크게 내용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이 문제고 이 문제가 그 문제긴 했어요. 단지 그냥 영상을 보여주고 풀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 말고는 없었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목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2과목으로 나눌 수 있고 좀 쪼개면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화제와 소화에서는 당연히 정의가 나올 것이고, 보통 이 소화약제 및 소화기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보통 이 중에서도 분말 소화약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적응 화제 그리고 약제의 화학식 반응식이 나오고, 이제 한론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식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불활성 이제 소화약제, 소화기, 뭐 적응 화제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그러한 이제 뭐 화학식을 물어보겠죠. 다음, 우리가 위험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물 성질 및 취급이죠. 제 1류부터 6류까지의 위험물, 이제 화학식이 나오고, 가장 어려워하는 거 나왔죠, 여러분들이. 반응식. 자, 기존의 필기에서는 반응식을 완전히 딸딸딸딸 암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는 번호에 주어지잖아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1, 2, 3,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선 우리가 어느 정도만 암기하고 있으면 맞고 틀린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기에서는 반응식을 직접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위험물 기능사에서는 막 그렇게 어려운 반응식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막 이제 우리가 산업기사나 기능장 시험을 보다 보면 되게 어려운 반응식도 암기를 해야 되고 막 되게 복잡하죠. 그거 외우다 보면 좀 힘들겠지만 그나마 이제 기능사에서는 좀 반응식 좀 간단한 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복잡한 것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부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산업기사보다 기능사가 더 어렵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지정, 수량, 위험 등급은 필수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위험물의 이제 유별,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이죠. 이쪽 부분에서는 단연 가장 중요한 사료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류, 6류. 의외로 여러분들 6류가 물질 3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외에 사실 2류, 3류, 5류도 나오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4류, 1류, 6류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4류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죠.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빈도 수로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이 나오겠죠. 그 앞에 뭐 저장 취급 기준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실기에서는 좀 이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옥내 저장소와 옥외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순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 위주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 외 각종 화학 반응식, 뭐 분말의 반응식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속의 인화물이 물과 반응했을 때 아세틸렌 뭐 그런 물질들이 포스핀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탄화 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아세틸렌이 나오겠죠. 또 그 아세틸렌이 뭐 연소하는 반응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이라던가 그렇게 간단한 반응식도 나옵니다. 위험물이 아닌데 왜 나오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험물 실기 출제 기준 보면 일반화와 기초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실어놨죠. 이제 화재와 소화부터 나오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기초 화학에 대해서는 좀 배우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반응식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고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죠. 그래서 일반 화학에 대해서도 이제 나온다라고 출제 기준에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 일반 화학으로 따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화재와 소화 그리고 위험물의 뭐 성상 뭐 각종 이제 관련 기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속해 있죠. 그리고 이제 소화 약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뭐 이제 주의 사항도 나오겠죠. 다행인 건 뭡니까? 실기에서는 그래도 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하겠죠. 자, 위험물 기능사 실기 최근 한 5개년 정도 보면 합격률이 약 40%입니다. 뭐 높다라고 보면 높을 수도 있고 낮다라고 보면 낮을 수도 있죠. 어쨌든 10명이 응시하면 4명만 붙고 6명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만만하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기출만 그냥 기출 한 3개년, 한 5개년씩만 보면 다 합격을 뭐 해. 그렇게 뭐 인터넷에 그런 글이 막 이제 많이 위험물 기능사 실기 이런 것만 이제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개개인 차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봐서 다 붙을 시험이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야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합격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식 같은 경우, 화학식 같은 경우 전부 다 암기해서 이제 주관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많이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물 기능사 실기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